예고편도 없었고 포스터 한 장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언론 인터뷰가 한국 방송가를 멈춰 세웠다. 이것은 단순한 스타의 컴백 뉴스가 아니다. 2025년 빈의 서해석이 무려 3편의 대형 프로그램을 같은 분기에 거의 동시에 선보이겠다는 전례 없는 도전장을 던졌다. MBN 뉴스파이터의 김명준 앵커가 그녀는 시대가 기다리던 스타다라고 직설적으로 평한 순간 업계의 모든 시계가 재조정되었다. 리얼리티, 음악 버라이어티, 드라마타이즈 다큐멘터리라는 완전히 이질적인 세 가지 포맷을 한 아티스트의 서사로 꿰어 맞추는 이 기획은 단순한 스케줄 관리를 넘어 콘텐츠 소비 방식에 대한 거대한 판넬 통제 선언이다. 이는 오랫동안 산발적 성공에 의존해온 K-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문법을 아티스트가 직접 재설계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움직임이며, 이 충격파가 불러올 파급 효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빈의 서해석 프로젝트의 숨겨진 설계는 무엇이며 그녀의 움직임이 2025년 대중문화 지형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깊이 있게 분석한다. 빈의 서해 이번 계획이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는 스타 개인의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도한 노출의 함정을 오히려 전략적 통합 서사로 치환했다는 점에 있다. 통상적으로 엔터테이너는 이미지 피로도와 본업 희석을 우려해 활동 시즌을 분리하고 장르를 섞는 데 신중하며 심지어 짧은 휴지기를 두어 대중의 갈증을 유도하는 것이 정석으로 통한다. 하지만 빈예석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의 삼각편대는 무대 밖의 진정성, 본업의 압도적인 실력, 그리고 세대를 관통하는 신뢰와 서사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쌓아 올리는 정교한 설계다. 이는 단순히 노출 빈도를 높이는 양적 공세가 아니라 각 포맷이 서로의 콘텐츠를 보증하고 강화하는 미디어 상호 보완 전략을 의미한다. 리얼리티가 무대 뒤에 사람 냄새와 소소한 루틴을 보여주며 시청자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면, 음악 예능은 이 유대 위에서 본업의 실력을 폭발시켜 아티스트로서의 권위를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가 과거의 기록과 오늘의 언어를 연결하며 신뢰를 쌓아 앞선 두 프로그램에서 축적된 감정과 실력을 대체 불가능한 서사로 종결짓는 완벽한 순환 구조를 이룬다. 익명의 한 대형 기획사 콘텐츠 개발팀장은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자신의 서사를 완벽하게 직조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10년간 가장 혁신적인 콘텐츠 기획이며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은 사례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실제로 최근 한 방송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산발적인 매력이나 순간적인 화제성보다 일관된 서사와 지속적인 진정성을 가진 스타에게 평균 35%피 높은 몰입도를 보였으며, 이는 플랫폼 간 이동 없이 한 스타의 콘텐츠에 머무르는 시청 지속 시간 증가로 이어졌다. 빈예석 프로젝트는 이러한 시청 패턴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서로 다른 문법의 프로그램들을 동원해 빈에서이라는 콘텐츠의 완성도를 단시간에 끌어올리는 치밀하게 개선된 미디어 포위 전략인 셈이다. 이처럼 엔터테이너 개인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인 노출 과부하를 오히려 기회로 인식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는 행위 자체가 그녀의 대체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선언문이며, 2025년 그녀를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질서가 재편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러한 판넬 통제를 통해 빈예석은 자신의 이미지와 커리어를 외부의 변수에 맡기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제공될 서사의 흐름과 깊이를 직접 설계하는 아티스트 주도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주목할 지점은 그녀의 압도적인 본업 실력이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시대의 감성을 해석하는 언어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기사는 그녀의 무대 강점이 고음의 길이나 진성의 세계가 아닌 음악 평론가들이 절제된 미니멀리즘이라 칭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여백, 행과 행 사이의 숨이라는 미세한 조절 능력에 있음을 지적한다. 그녀는 사운드를 채우는 대신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이크를 내려놓고 침묵으로 호흡을 맞추는 몇 초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이 호흡의 설계는
관객의 감정선을 극도로 끌어올려 공연장에서 관객의 심장 박동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무대가 가장 조용해지는 그 순간 객석은 가장 크게 반응하는 하이라이트가 소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완성되는 역설적인 순간을 만들어낸다. 무대가 가장 조용해지는 그 찰나, 객석이 함께 숨을 들이쉬는 집단적 공명이 발생하며 조명이 꺼지고 난 뒤에도 귀에 남아 떠나지 않는 여운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러한 숨의 미학과 침묵의 서사는 이번 음악 예능에서 명곡을 존중하되 해석을 현재형으로 바꾸는 시도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는 트로트의 한이 깊이, 발라드의 결이 여백, 포크의 온기라는 서로 다른 장르의 질감을 그녀의 목소리라는 하나의 통로로 묶어내는 마스터피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특정 장르의 고전곡을 택했을 때도 원곡의 멜로디 구조는 유지하되 리듬 섹션을 모던 재즈나 시티팝의 문법으로 재해석하여 곡의 오늘의 언어를 입히는 식이다. 음악계 내부 관계자들은 그녀의 이러한 시도를 K-트로트의 모더니즘 선언으로 평가하며, 그녀가 트로트의 정수를 지키면서도 현재의 청각으로 해석하는 곡이 드문 역량을 지녔다고 입을 모은다. 2024년 음악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다양한 장르 수용도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르 뮤지션의 크로스오버 성공률은 15% 미만에 머물렀다. 이는 장르 간 문법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본래의 색을 잃거나 정체성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빙해석의 음악 예능에서의 크로스오버 시도는 다른 장르와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보컬의 질감을 조율하는 감각을 보여줄 것이며, 이는 장르 뮤지션의 한계를 벗어나 모든 음악을 포용하는 보컬리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그녀의 무대가 단순히 장르 쇼가 아닌 이야기가 될 때, 무대는 팬덤의 규모를 넘어 대중성을 흡수하는 힘을 갖게 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그녀의 콘서트 재관람률은 동종업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7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녀가 일회성 감정 소비가 아닌 지속적인 교류와 공감을 무대에 설계해 넣기 때문이며, 방송이 이러한 교감의 문법을 대중에게 확장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콘서트 설계 자체가 감정을 소비하는 자리가 아닌 교류하는 자리로 기획되어 관객이 함께 숨 쉬고 울고 웃을 틈을 제공하는 것이 그녀의 무대 기준선이라는 점은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히트를 넘어 사회적 공명을 목표로 한다는 방증이자, 그녀의 예술적 주도성이 공연장에서도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이번 프로젝트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콘텐츠 소비 방식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주도성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시사점을 던진다. 그녀의 주도성은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프로듀싱 참여가 아니라 작품의 메시지 변형을 막는 내부 방화벽 역할을 한다.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리얼리티 회의에서 작은 루틴의 카메라 포인트를 직접 제안하고, 음악 예능의 편곡 방향을 단순한 장르 융합이 아닌 곡의 서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현대화로 제한하며,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의 호흡과 단어 선택까지 체크하는 등 제작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다. 특히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호흡 체크는 과거의 노래와 오늘의 증언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과잉된 감정이나 연출된 드라마를 배제하고 오직 진심의 전달이라는 핵심 목표에 집중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다. 이는 콘텐츠의 품질 관리에 대한 강한 의제이자, 외부 환경이나 편집 방향에 의해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본업 희석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콘텐츠 통제권의 아티스트 귀속은 광고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신뢰라는 희소한 화폐로 환산된다. 최근 광고 트렌드는 일시적 인기도에 베팅하기보다 소비자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영속적인 아이콘을 선호한다. 한 마케팅 전문가는 2024년 4분기 광고 모델 선호도 조사에서 빙해석은 친근함 항목에서는 평균적인 점수를 받았지만, 비내서 및 신뢰성 항목에서는 톱티어 모델 대비 25%피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고주들이 단순한 호감 가는 사람 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그녀의 순도 높은 이미지는
깨끗한 바른말 사용과 현장 스태프를 대하는 일관된 존중 같은 카메라가 따라가지 않는 화면 안팎의 태도로 구축된다. 이러한 요소는 당장의 기사 한 줄로 포장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기초 체력과 같다. 이는 곧 컨트롤 불가능한 리스크의 최소화로 번역되며 특히 장기적인 신뢰성이 필요한 업종의 구미를 당긴다. 그 결과 그녀의 이미지는 과하게 치장되지 않은 절제된 톤으로 메시지를 끌어올리며 광고가 음악의 신뢰를 보증하고 음악이 다시 광고의 확장판처럼 작동하는 선순환의 회로가 구축된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광고에 등장한 그녀의 신뢰의 결은 그녀의 음악에 대한 대중의 진정성 인식에서 비롯되며 이는 다시 음악을 소비하는 행위가 곧 믿을 수 있는 가치를 지지하는 행위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순환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 덕분에 럭셔리 및 신뢰 기반 업종의 협업 제한이 폭주하는 것은 상식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업종은 단기적인 매출 증진보다 브랜드의 장기적인 이미지 훼손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빙해석이 구축한 절대 신뢰 영역은 다른 어떤 인플루언서나 스타도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다. 결국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단순히 단기적인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브랜드의 가치와 동여가 되는 이름값의 영역으로 그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 그녀는 유행의 주기가 짧아지는 현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이름값을 희소성이 아닌 일관성과 통제된 노출을 통해 영속적인 가치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과거 국민 가수로 불렸던 선배들의 성공 방식을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문법으로 재해석한 것이며 멀티 엔터테이너의 자격이 단순히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통합된 메시지와 주도적 품질 관리에 있음을 업계에 증명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네 번째 관찰점은 빙해석 프로젝트가 팬덤 문화의 진화를 통해 K-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새 프로그램 소식이 공개된 직후 팬덤은 간절함을 보상받았다는 반응과 함께 콘셉트 예측, 세트리스트 가상 설계, 그리고 응원 프로젝트 등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폭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흩어진 해외 커뮤니티가 한 곳으로 모이고 공연 직캠이 체계적으로 분류되며 베스트 테이크를 기록하는 팬덤의 습관이다. 이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K-팝 아이돌 팬덤이 구축해놓은 아카이브 문화의 정교한 시스템이 K-트로트 장르로까지 성공적으로 이식되고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 K-팝 팬덤의 아카이브 문화는 쉴 틈 없는 콘텐츠 스트림을 전제로 하지만 빙해석의 팬덤 활동은 과거의 상대적인 콘텐츠 부족을 메우려는 보상 심리와 맞물려 더욱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과거의 방송 클립은 물론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까지 시간대별, 감정선별로 분류하고 이를 다국어 자막화하는 자발적 번역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한다. 팬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비공식 데이터베이스는 K-엔터테인먼트의 비공식 기록 보관소로 불릴 정도이며 이는 아티스트가 미처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새로운 팬 유입을 창출하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러한 팬메이드 아카이브가 공식 콘텐츠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강력한 전파력을 갖는다. 특히 트로트의 핵심 정서인 한이나 정과 같은 한국적인 감성을 비영어권 팬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공식 제작진의 건조한 자막이 아닌 팬덤의 심층적인 문화 해석이 담긴 자막이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한다. 한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팬덤이 제작한 아티스트 관련 2차 콘텐츠는 공식 채널 콘텐츠 대비 평균 120% 높은 시청 지속 시간을 기록하며 신규 팬 유입 경로의 60% 이상을 팬덤 아카이브가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아티스트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빙해석이라는 콘텐츠가 시장에서 끊임없이 살아 숨쉬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빙해석 프로젝트의 세 가지 포맷은 이 아카이브 활동에 필요한 고품질의 원재료를 폭발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리얼리티는 일상 루틴이라는 생활 기록, 음악 예능은 재해석된 명곡이라는 예술 기록, 다큐멘터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 기록을 제공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기록은
팬덤에게 재가공 및 확산의 여지를 극대화하며 아티스트의 서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빙해석의 팬덤은 이러한 기록의 습관을 통해 아티스트의 국경 없는 확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마케팅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의 대중성과 K-팝 시스템의 글로벌 확장성이 결합된 새로운 축이 생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결국 언어와 세대를 넘어선 진심과 공감을 가진 목소리의 길을 내준다는 명제가 그녀의 해외 팬덤 활동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K-트로트가 단순한 향수를 넘어 K-팝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확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K-콘텐츠 전반의 팬덤 전략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주목 요소는 빙해석 프로젝트가 성공의 열기를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균형 감각에 대한 시험대라는 점이다. 기대가 커지면 의심도 커지고, 노출이 늘면 피로도 쌓인다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불변의 법칙이다. 그녀의 기획은 새 프로그램이 동시에 달려도 중심을 나누지 않는 것, 새로움을 쫓다가 나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미 결정된 콘셉트 속에서도 즉흥의 순결을 남기는 것이다. 이 즉흥의 순결이야말로 리얼리티, 음악 예능, 그리고 다큐멘터리라는 세 가지 문법 속에서 시청자에게 진정성이라는 가장 희소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이 균형을 지키는 방법, 즉 장르를 넓혀도 아티스트 고유의 결을 흐리지 않는 태도는 그녀가 무대에서 수없이 호흡을 다듬으며 배운 교훈일 것이다. 2025년의 긴 한 해를 관통할 그녀의 메시지는, 노래는 제 것이지만 이 순간은 여러분의 겁니다라는 진심의 문장이다. 이 문장이 방송, 공연, 광고, 그리고 팬덤의 중심에서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깊게 울려 퍼질지 지켜보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며,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2025년 한국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